get you home. Don't get you home. Ooh, don't get you home. Don't get you home. Ooh, don't get you home. Get you home. 자, 1억 연봉 기업 강사 되기. 기업 강사의 책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강사가 저희 직업 중에 하나지만, 강사 얘기, 강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의 끝나고 집에 와서도 그냥 갔다 왔다 정도로 하지. 근데 저는 주로 이렇게 좋아하는 얘기가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랑 그다음 책에 대한 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책에 대한 얘기는 좀 제가 좀 즐겁게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은 절대 안 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나의 가치를 올리는 대단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을 쓰는지,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면 가장 이 강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을 써요? 저는 그 얘기를 하면 강사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책 하나 정도 읽는 강사라면 대단히 그 강사하기에는 용이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책 쓰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강의는 뭐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 쓰기는 강사라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어떤 1억 연봉 뭐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 강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솔직하게 막연하게 언젠가는 책을 쓸 수 쓸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좀 그 글로벌 기업에서 부장으로 좀 일찍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명퇴하고 뭐 그때는 강사라기보다는 그냥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전에도 독서를 좋아했지만 딱 6개월 동안 정말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두 권을 계속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두 권씩을 계속 읽었었던 것 같아요. 많을 때는 뭐 3권 이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의지할 게 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책이 저해줬던 엄청난 선물은 뭐냐면, 이렇게 삶이라는 게 누구나 똑같구나, 이게 어려움이 많구나, 그런 위안이 됐고,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은 집중적으로 책을 읽다 보니까 중복되는 어떤 그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이 머릿속에서 약간 이 흘러나오는 어떤 생각들이 많아지고, 책을 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어떻게 쓸지를 좀 공부를 했지만 가장 큰 위안은 뭐였냐면, 첫 번째 책은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책을 끝마치는 거에 만족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죠.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들 잘 쓰려고 하는데요,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대부분 위대한 어떤 작가분들은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때 뭐 대박을 터뜨리거나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책을 어떻게 쓸 수 있냐 물어보면, 꾸준하게 오랫동안 독서하면 책을 쓸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어떤 뭔가 넘치는 것들을 글로 담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독서를 많이 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책을 기획하고 쓰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나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면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나?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대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터뷰를 한다든가 뭔가 정보를 주고 어떤 한 분이 그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추천하는 방법 은 아니지만 실제 정말 많은 분들이 대피를 통해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필이 좀 그렇다 그러면 여러 명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게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책을 냈다 했는데 작가가 25명이에요. 실제 제 얘기입니다.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거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25명, 10몇 명은 좀 많고요. 한 두세 명이 같이 하는 것도, 으쌰으쌰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한 2명이나 3명 정도도 어느 정도는
내 책이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책을 쓰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전문 분야에 대한 독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어떤 독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기획하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듣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대피를 하거나 공동 작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왜 책을 써야 될까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이름은 신용주인데 어차피 신용주 치면 나오는 얘기니까 다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인물 검색에 작가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강사는 등록이 안 됩니다. 뭐 강사라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가 작가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작가도 제가 알기로는 뭐 10명이 써가지고 내는 그 책이 작가가 등록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2명? 모르겠어요. 1명은 당연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등록이 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등록이 돼서 가끔은 본인 이름을 쳤을 때, 내 얼굴이 떴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요한 정보지만 네이버에서 인물 정보 등록은 무료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면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간이 나오면 꾸준하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꼭 이런 것 같아요. 책을 한 번으로 쓰면 안 되고요. 꾸준히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유명한 가수가 있다면 이 가수가 오랫동안 뭐 20년, 30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신곡을 내야 되고 신곡이 좀 유명해져야지만 그분을 찾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년 전에 바짝 떴다가 그분을 꾸준히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수가 신곡이 중요한 것처럼 강사가 됐던 작가가 됐던 꾸준하게 어떤 책을 내는 거는 실제 나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책을 써서 돈 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는 그 대부분의 분들이 책을 쓰는 이유가 강사 되려고 씁니다. 실제. 그리고 강사 수입으로 또 내가 어떤 실제 먹고 사는 경우 있죠. 작가로만 돈 버는 경우는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에 100명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인쇄 수입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추가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나타내기 좋으며 책을 배경으로 마케팅 홍보를 진행할 수 있고요. 특히 프로필상에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있으면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하다 보면 그 책이 걸리거든요. 그럼 책의 저자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물론 그 책의 저자분이 강의를 너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이분이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온다면 그분을 추천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은 강의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해보니까 강의를 못하면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강의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건데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책을 낼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텐데요. 크게 기획출판, 자비출판, 반기획출판, 독립출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기획출판이고요. 누구나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저자는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출판사의 비용으로 제작하고 인세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인세는 한 5%, 10%, 그러니까 판매 가격. 예를 들면 15,000원에 판매했다. 그러면 10%다. 그러면 1,500원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다 공개할 수 없지만 한 권 팔리면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00권 팔리면 얼마예요? 1,000,000원입니다. 진짜 힘든 거죠. 10,000권 팔리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세, 2세 이렇게 넘어가는데 1세당 뭐 2,000부, 뭐 2세 되면 4,000부 되는데 2세에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에요.
웬만한 유명한 작가가 아니면. 근데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 걸려가지고 굉장히 대박을 칠 거야 하는 거죠. 최근에도 뭐 제가 뭐 책을 홍보하기보다는 지금 1년 걸려가지고 이거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베스트셀러 경제 경영 분야로 오늘 확인해 보니까 23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노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기획 출판이 어려운 이유는 출판사들이 돈을 쉽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모든 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내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출판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에 이 원고 투고가 많으면 뭐 2, 30개, 최소한 뭐 한 4, 5개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냐면 이 육아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실제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들 투고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다행히 저는 제 책을 내주는 출판사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내 책이 뭐 교보문고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아, 그 기분 진짜 최고입니다. 지금은 뭐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진짜 그거는 인생에서 한번 우리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 뭐 엄청난 그런 경험들이 꾸준하게 발생되지 않지만 내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서점에 어느 정도 이렇게 깔려 있다면 참 그것도 인생에 내가 큰일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 출판은 이건 뭐냐면 저자가 자비 출판 업체에 비용을 주고 책을 건데요. 전체 그 스토리는 기획 출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원고만 있다면 자비 출판을 하게 되면 금액은 한 500권 기준으로 한 2,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다가 또 홍보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기획 출판이 됐든 자비 출판이 됐든 실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재라든가 이렇게 인쇄물이 아니라 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책은 제가 솔직히 그때는 이런 교육도 강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책을 써서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자비 출판을 했죠. 근데 좀 많이 후회가 되죠. 이런 강의나 교육이 있었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비 출판의 가장 큰 장점은 인쇄가 엄청 높습니다. 판매되면 뭐 40%, 50%까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부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는 자비 출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획 출판을 했을 때는 유명 작가도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많이 줘도 뭐 15% 이상 넘지가 않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비 출판은 40%, 50%를 내가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획 출판이나 자비 출판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획 출판이 있는데요.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돈을 자비 출판만큼 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내고 기획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저도 이렇게 된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공동 출간 때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하는 방법이 독립 출판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1인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직접 모든 제작과 유통을 진행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유통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작은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면 내가 뭐 책을 그 약간 인쇄물로 만들어야지 이거는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히 그냥 인쇄물이고요. 출판물은 ISBN이라는 등록을 거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있어야지만 그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1인 출판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게 바로 그 언어의 온도죠.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기준가요? 이 작가가 실제 전국의 서점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홍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책의 내용만 좋다고 뜨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실제 정말 제가 이렇게 시간 날 때 도서관에서 보면 와,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런데도 실제 몇 번 안 팔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아쉽죠. 너무 감사하게도 현재 출판사는 예전에 냈던 책이 제 책이 마음에 들어서 출간을 해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출판사 사장님이 이 책이 뜨는 이유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내용이 좋아야 되겠죠. 컨텐츠가 너무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표지가 되게 중요하대요. 표지를 엄청 트렌디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출판사의 마케팅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어떤 경우에는 마케팅에 속아서 사가지고 와 정말 이렇게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아내가 그냥 팔아버렸더라고요. 중고서점에. 잘했다고 했습니다. 낚인 거죠. 아 그렇게 책을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작가의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커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책은 꼭 내기를 바라면서 이 책이 나에게 주는 굉장히 운명, 어떤 행운, 어떤 기운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다음에 몇 가지 그 마음가짐인데요. 첫 번째는 돈보다는 경력과 나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책을 써야 됩니다. 돈은 벌 수가 없습니다. 예, 구조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독서율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고요. 말씀드렸지만 만 권이 팔릴 정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경력과 나의 가치 상승을 위해 책을 쓰고 혹시나 이 책이 나한테 어떻게 내 운명에 내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돼서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쇄 받은 거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어차피 내가 책을 쓸 거면 뜬금없는 주제를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필을 썼어요. 기독교 갈 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내가 하고자 하는 기업 강의 주제에 맞춰서 책을 써야 됩니다. 실제 제가 몇몇 강사들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책 주제를 선점해서 그 강의를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권 갖고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그 책 제목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문제 해결력 이런 것도 되겠죠. 예를 들면 박대리의 문제 해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스트레스 관리인데 스트레스 관리법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법 이렇게 써야지만 이런 거죠. 기업의 담당자 또는 HRD 컨설팅 담당자들이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인들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를 강의하는 분이 있을까? 기업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 딱 치면 책이 딱 뜨는 거죠. 이분이 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추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에 맞는 주제들 위주로 쓰는 게 내가 어차피 기업 강사하려면 도움이 됩니다. 딱 그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셀프 리더십, 팔로우십, 리더십, 문제 해결력, 기획력, 좋습니다. 기획력, 문서 작성력 이렇게 그 키워드가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을 우리가 강사님으로 모실 때 전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는 주제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이러면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작가로 가야 되는데 강의도 안 들어오고 책도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진짜 중요한 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책은 욕심내지 말고 쓰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책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책도 내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옛날보다는 좀 실력이 여전히 졸저지만 실력이 좀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쓰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내 경력을 위해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서 어떤 경우도 책은 잘 들어보세요. 책은 좀 안 써도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 써요. 왜냐면 그냥 그 책을 쓰는 시간에 내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뭔가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12월까지 방법이 혼자는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책을 냈다고 하니까 야 너도 책을 냈냐 그래서 다 주변에 책을 쓴다고 했지만 아무도 책을 쓰지 못하죠. 왜냐면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제 생각에 한 두세 명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4지 기준으로 그 크기 10 단위로 했을 때 한 100장은 써야 됩니다. A4지 100장. 그래야지만 그 책이 됩니다. 그러려면 그 효과적인 방법이요. 좋은 방법이 예를 들면 3명이면 한 3, 40페이지를 혼자 쓰면 되는 거죠. 그 정도면 도전할 수가 있어요. 마음 굳게 먹고 한 3, 4개월 정도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명에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주제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작가 등록이 되는지 제가 네이버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명까지는 되는 거, 한두 명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가가 3명이면, 저자가 3명이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가 훌륭한 강사가 되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만의 책을 쓰는 거 중요하다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